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농부가 해안가에서 외계 생명체를 포착했다며 SNS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바다에 착륙한 외계 생명체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에 누리꾼들은 외계인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외계 생명체의 정체는 사실 말라 비틀어진 알로에. 농부는 환경 파괴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나누고자 이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외계인이냐 아니냐로 토론을 하며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에 대해 언제나 호기심을 갖는데요. 그렇다면 우린 왜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걸까요? 영국의 세계적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말년에 공식적으로 외계 생명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계인이 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너무나 크거든요. 이 커다란 우주에 어떻게 우리만 있을 수 있겠어요? 우주에 외계 생명이 많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생명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식물, 동물 정도의 그런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문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한 그런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이 사는 곳엔 우리보다 과학 문명이 훨씬 뛰어난 기술이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지구 환경과 비슷한 행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계에선 그들과 교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 바로 세티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1960년 아레시보 천문대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된 세티 프로젝트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묘사된 불가사의한 나라 오즈에 빗대어 오즈마 계획이라고 불렀는데요.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불가사의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1977년 세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제리 이만 교수는 전파 망원경인 빅이어 망원경에서 수집된 우주의 신호를 분석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분석하던 도중 분석표의 일반적인 우주 소음에 비해 30배 이상 강력한 전파가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종이 위에 와우라고 적었고, 그로 인해 와우 시그널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잡은 신호 중 가장 강력한 신호. 이 정도의 강한 전파라면 생명체가 인공적으로 보낸 신호였을까요? 이런 신호들 보통 이제 그 세티에서 감지하는 신호는 이제 숫자로 구분을 합니다. 숫자로 써가지고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한 숫자는 1이고 강한 숫자는 5, 6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다음에 숫자 이후로는 이제 알파벳을 붙이고요. 근데 이제 알파벳이 쫙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신호였죠. 신호 내용 자체는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인공 신호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역시 심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믿고 싶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은 물증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근데 이제 지금 세티가 전파망원경으로 이런 작업을 한 것이 4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아직도 좀 정말 이거다 할 정도의 그런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 좀 반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그 77년도의 신호가 회자된다는 거는.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지난 60여 년 동안 인공 전파 신호를 통해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활동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 그것도 신호만으로 그들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1988년 호주 파크스 천문대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전파 신호가 발견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신호가 유독 주중, 그것도 낮 시간에 많이 포착된다는 점인데요. 알고 보니 강력한 전파가 나온 곳은 천문대 탕비실에 있던 전자레인지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열린 문 틈새로 미처 전원이 다 꺼지지 않은 오븐 내부의 전자파가 망원경에 포착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구 바깥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추적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인간 문명 자체가 사방으로 쉬지 않고 많은 전파를 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 전파들의 바닷속에서 숨어있는 진짜 우주의 시그널을 구분해내야 하죠. 마치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신호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호랑 너무나도 다른 것처럼, 그런 우리가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자연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은 신호를 우리가 잡아낸다면 어쩌면 그것이 외계인이 만들어낸 인공신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직 인공신호라고 100% 확정된 신호를 우리가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는 정확한 증거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지구와 교신을 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의 외계 지적 생명체들의 흔적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이탈리아 발카모니카의 동굴에서 발견된 이 벽화는 6,000년 전 그려진 걸로 추정됩니다. 안테나처럼 뾰족한 것이 달린 헬멧을 쓰고 상하이가 연결된 옷을 입은 채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요. 인류가 의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약 4,600년 전으로 이 벽화가 그려질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장이죠. 이 벽화는 호주의 킴벌리 지역에서 발견된 벽화로 헬멧을 착용하고 우주복을 입은 듯한 모습의 사람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1만 2천년 전에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리기엔 너무나 정교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집트 벽화에는 로켓 모양의 우주선과 그 옆엔 2명의 우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는 게 발견됐죠. 미술 작품에도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4세기경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그린 그림으로 그림 좌우 상단에 있는 물체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물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정말 외계 지적 생명체가 다녀간 흔적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길게는 수만 년 전까지 동굴 벽화 이런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누가 봐도 그 당시에는 있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 본인들을 그려놓고 옆에 다른 존재를 그려놨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냥 일반 누가 봐도 그냥 인간 같은 형태인데 이쪽은 뭐 굉장히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헬멧 같은 걸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기계에서 내리고 있다거나 이런 그림들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고 그러니까 상상력의 발로일 수 있겠지만 상상력도 어떤 그 기초가 있어야 상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우리 살던 이 사람들이 그 외계인을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이 그것도 뭐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대 문명의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줬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저한테는 그럴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현대 과학에 더 근접한 물건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로 알려진 안티키테라 기계는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앞바다에서 찾아낸 침몰한 고대의 화물선에서 유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SNS상에선 외계 지적 생명체가 남긴 고학 문명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1936년에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발견된 항아리. 그러나 단지 안에는 철과 구리로 된 막대가 들어있는 등 구조가 독특했고 이 유물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처음으로 이 유물이 건전지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과연 이런 게 고대에 제작 가능했을까요? 이 안티키테라 기계가 만약에 어떤 다른 동력원을 이용을 했다면 이게 뭔가 되게 고대의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뭐 이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태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외계 문명이 전달한 어떤 그런 기계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특별한 전기라든가 어떤 특별한 동력원이 있었다면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철저히 이제 기계식으로 돌아가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그다드 전지는 우리가 이거를 두고 봤을 때 뭔가 되게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서 다양한 갑론을박들이 오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78년 영국의 한 곡물밭에서 자라있는 곡물들이 인위적으로 눌려 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영국 곳곳에선 일정한 규칙을 지닌 원형 패턴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은 이 알 수 없는 형상을 크롭 서클, 우리가 흔히 아는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 기이한 문양을 만들었을까? 외계인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가설부터 회오리가 만들어냈다는 설, 그리고 인간이 직접 그렸다는 가설까지 다양한 주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생긴 미스터리 서클에 대한 의문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온갖 가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제가 사실 직접 그 영국 유학 시절에 가서 그걸 봤어요. 봤더니 사람들이 장난으로 이렇게 만든 거하고 실제 그 미스터리 서클 오리지널하고는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냐면 사람들이 만든 건 이렇게 뭐 널판지나 뭐 로프 같은 것 또는 뭐 심지어 칼 이런 걸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표가 나는데 진짜 미스터리 서클은요. 이렇게 이제 밀이나 뭐 볼이나 이런 건데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가 꺾인 마디가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꺾은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물집 같이 이렇게 마디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대체 인위적인 건데 그걸 누가 그런 걸 만들었을까? 어떤 장비로 그걸 만들었을까? 이거는 아직도 미스터리죠. 광활한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기 때문에 지구 위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매우 큽니다. 하지만 지적 생명체인지 아닌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하지만 어딘가에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넓은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겨울에는 8분 19초, 여름에는 8분 20초가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계인이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다 한다면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담으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거긴 빛의 속도로 4년 3개월이 걸려요.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기술을 가진다 하더라도 물리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빛보다 빠를 수 없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만나지 못하는 건 또 과학적인 사실이죠. 현재 인간의 과학과 기술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식 범주를 뛰어넘는 영역을 가정하는 것 또한 과학이 증명해낼 일인데요. 그중 하나가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미지의 어떤 대상인 UFO입니다. UFO는 미확인 비행체 혹은 미확인 비행물체를 뜻하는데요. 레이더나 사진 등에 포착된 비행체 가운데 그 정체가 식별되지 않은 것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UFO 존재가 세상에 확실히 알려진 건 냉전 시대가 한창인 1952년 7월 미 국회의사당 상공에 UFO 편대가 나타난 장면이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UFO가 미 국회의사당 상공에 나타나기 5년 전인 1947년 7월 이미 UFO의 존재는 암암리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리지어 날아가는 9개의 번쩍이는 비행물체가 미국 뉴멕시코주 남동부의 로즈웰 인근에 추락했고 당시 파편을 분석한 육군 항공대가 비행 접시를 포획했다고 발표했다가
기밀리에 띄운 실험용 기구가 추락한 것이라고 정정하면서 사람들은 UFO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후 외계 생명체를 해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조작 논란까지 더해지며 로즈웰 사건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참 어려운 게요. 일단 저는 이런 경우에 이제 확실하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일단 아닌 것으로 치부를 하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있죠. 저거는 굳이 조작 영상을 누가 그 옛날에 만들었을까? 뭘 그렇게까지 원하는 게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그 칼생원 박사가 말한 것처럼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려면 그만큼 오픈이 돼야 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러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지 못한 느낌이 있죠. 국내에도 UFO에 대한 기록은 존재합니다. 하얀 점이 서서히 비행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요동을 치는 비행 물체를 따라 카메라도 덩달아 크게 흔들립니다. 이러기를 3, 4초. 갑자기 밝아지던 비행 물체가 7, 8개 작은 점으로 나눠집니다. 지난 1995년 9월 강원도 태백산 중턱에서 한 프로덕션의 방송 카메라에 잡힌 이 비행 물체에 대해 관련 단체에서는 UFO가 틀림없다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모 일간지 기자가 1995년 찍은 사진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가평 UFO 사진. 참깨를 타작하는 노부부의 모습을 0.2초 정도의 짧은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필름을 인화해보니 첫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당시 찍은 사진 중 두 번째 사진의 오른쪽 구석에 알 수 없는 물체가 포착되었고 그 형상이 UFO와 흡사하여 순식간에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 가을 전경을 스케치하기 위한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다니던 중에 이제 참깨를 타작하고 있는 그 노부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당시 그 모토 드라이브 방식으로 사진을 연사 촬영하게 됩니다. 1초에 3장이 찍히는 거죠. 그 중에 두 번째 사진에만 그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 그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 기자가 찍은 것이 이제 요새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그 필름을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떤 스크래치라든가 필름상의 어떤 오류, 뭐 화학적 반응에 의한 결과라든가 또 이물질이 침작됐더라든가 또는 조작이나 합성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처럼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다양한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라 하기엔 목격담의 수준이 구체적이고 사례도 다양한데요. 요즘은 미확인 물체가 아닌 공중에 날아다니는 미확인 물체나 현상 모두를 통틀어 미확인 공중현상 UA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 범위가 포괄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 의회에서도 UFO와 UAP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공론장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50여 년 만에 다시 열린 미확인 비행 물체 UFO 청문회. 청문회에서 미 정보 당국은 미확인 비행 현상, 즉 UAP 보고 사례가 400여 건으로 최근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드론과 무인기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미 당국은 다만 미확인 비행 현상이 지구 밖에서 왔다는 어떠한 물리적인 증거도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미확인 비행 현상이 촬영된 영상이 대부분 짧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고, 다만 이후 무인기로 밝혀진 삼각형의 녹색 물체처럼 분석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소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미확인 비행 현상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실제한다며 당국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일단은 뭐 천문학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직까지 뭐 직접적으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어떤 결정적인 스모킹건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 UFO가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주된 이유는 기존의 항공 역학이라든가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그러한 고도의 비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지구상에서 발진한 항공기 비행체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 비행물체의 기원을 지금 미 국방부하고 나사가 추적 중에 있습니다. 위성 이전의 외계 생명체와 행성을 연구하기 위해선 지상에서 천체 관측부터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름의 하늘이 가려지거나 대기 불안 상태에선 관측이 어려웠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주망원경.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우주 천문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뒤를 잇는 우주망원경으로 달보다 더 먼 거리에서 외계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빛을 관측해서 외계 행성의 대기 조성 및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성과는 예상 밖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직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엄청난 관측 결과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관측 결과들이 쌓이다 보면 우주가 탄생한 뒤 은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은하 연대기를 그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또 수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학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더욱 눈부신 성과를 보여 우주의 탄생과 진화,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큰 기여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외부 행성의 대기를 여러 개를 관측해가지고 실제로 지구와 닮은 행성까지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 의미를 따지자면은 최초의 은하들, 최초에 태어난 별과 은하들을 관측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런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 행성의 대기를 찾아서 진짜로 정말 지구와 닮은 행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확인하게 되면은 우주에는 인류가 혼자가 아닐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갖다가 또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정말 그야말로 교과서를 바꿀 만한, 천문학의 교과서를 바꿀 만한 많은 그런 놀라운 발견과 또 그런 연구 결과를 갖다가 많이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우주. 만약 정말로 이 우주에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놀라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멸망 시나리오 중 외계인 침공에 관한 내용이 있을 만큼 일각에선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들이 만약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지구의 신호를 오해해서 적대감을 표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UFO에 대한 극비리의 그 프로그램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명칭이 AATIP, 첨단 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잠정 결론이 놀랍게도 UFO가 미 방공망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만약 그들이 어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미 국가 방공망은 부재할 수밖에 없다. 즉 지구상의 평화를 깰 수 있는 그런 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 인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님 반대로 인류를 위협하는 적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을 아는 사람은 이 우주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초의 궁금증, 지구 밖은 어떤 환경일까? 이런 수많은 물음은 인류 우주 탐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천억 개의 별들 속에서 또 다른 지구를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드넓은 우주에 존재하는 인류의 친구를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주의 신비가 풀리는 그때까지 우주에 대한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138억 년간 이어온 우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별을 보며 태양을 항해하던 고대인도, 첨단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리는 나사의 과학자들도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본격적으로 알게 된 시간은 불과 60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우주의 많은 부분을 알게 됐죠. 하지만 인류가 우주에 다가갈수록 우주는 또 다른 질문과 의문점을 던져주며 팽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주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날이 오면 이 드넓은 우주 속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태초의 호기심을 채우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